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송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녹화로 아침에 라이브 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녁 7시에 라이브로 1시간 반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강세가 예상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 보시면은요, 금요일 날 미국 경제에 관련돼서 그 하우징 스타트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집들 짓는 거죠. 그게 보시면은 거의 지금 4년 내에 제일 작거든요. 여기가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하우징 스타트도 그렇고 빌딩 퍼밋도 그렇고 지금 많이 식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건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 이게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은 5천 건인가 조금 빠졌지만 지금 이 레벨이 지금 한 10개월 전 레벨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고용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시티뱅크에서 만드는 이런 인덱스도 있거든요. 어떤 이코노믹 인덱스가 서프라이즈하냐, 그러니까 예측보다 더 좋게 나오느냐, 그게 지금 거의 로이스트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8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미국이 좀 밀리고 있다, 그런 데이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 요즘 미국에서 팁 많이 준다고 뭐 불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팁이 사실 작년에 비하면 약간 뭐 이렇게 오른 경우도 있지만 요게 이제 21년, 22년, 23년, 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만 보면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것도 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팁이 좀 줄고 있죠.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미국의 팁도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뭐냐면 항상 팁을 주는 건데요.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레스토랑, 앉아서 먹는 레스토랑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죠. 한 70%, 즉 70% 정도 주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저기 이발소나 미장원, 그다음에 푸드 딜리버리, 택시, 호텔 하우스키퍼. 호텔 하우스키퍼 한 30%밖에 안 되네요. 예전에 호텔 가면 항상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숍,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푸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트레저리 쪽 인덱스는 사실 지금 4.25 정도의 10년짜리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 트레저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저것 합쳐갖고 만든 게, 그게 2024년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본전 정도로 다시 올라왔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파란색은 페드 펀드고요. 이렇게 쭉, 이게 지금 쭉 오른 거 쭉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붉은색은 2년짜리고요. 이 검은색은 10년짜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 쭉 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차트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페드 펀드가 올라오고 요즘 가만히 있는데 2년짜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여기 보면은 23년 말에 트레저리 쪽에 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5%까지 올라갈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격차가 진짜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격차가 이런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려올 때 요 모양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짜리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3.8까지는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그 이후에도 뭐 한 3.5, 3.2까지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년짜리는 당연히 따라 내려올 건데, 이제 2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이 정도에서 역전이 되겠죠, 다시. 이제 그런 날도 곧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인인데요. 예인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니까 지금 이어 투 데이트로 로우 마크를 계속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159.85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60 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달러 이자율이 좀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달러의 이자율이 내려오게 되면, 특히 10년짜리 이자율이 내려오게 되면 리스크 온 쪽으로 움직이면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일본 쪽에서, 일본 BOJ는 웨이트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외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2, 3주 더 기다려 봐야 되고, 관건은 160이 넘었을 때 개입이 나오느냐인데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입 나와봐야 많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일본은 개입이 나올 때 확실하게 빠지는 걸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빠질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7월 달에 BOJ 미팅할 때 뭔가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갈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과연 160 이상으로 한번 끌어올려서 테스트를 해볼 거는 같은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원달러도 지금 1388원, 89원 정도에 있는데요. 어쨌든 93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건데, 원달러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그렇게 올라갈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한 1, 2주 사이에 우리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달러는 1,400원을 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1,400원 간다 하더라도 일본하고는 달리 개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지금 1.06 대 있는데 프랑스의 이슈가 좀 심각해 보이고요. 지금 프랑스 국채와 그다음에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최근 사태 난 이후에 제일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유럽이 안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주식 쪽을 보면은 S&P가 지금 뭐 우리 많이 보는 여러분들 RSI 있잖아요. RSI를 보면은 오버버트되어 있는 포지션에 있다, 이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AI가 이끌고 또 이자율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글쎄 오버버트 쪽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AI 열풍이라는 게 진짜 그 아이셔의, 그러니까 ETF에 소프트웨어 섹터 ETF가 있거든요. 그거가 지금 이 까만색이에요.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슈퍼마이크로, 그 다음에 델, 엔비디아만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IT라 하더라도 AI만 오르고 있다, 그런 현상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그 시티뱅크에서 나온 건데, AI가 앞으로 어떤 잡을 제일 많이 없앨 건가, 그걸 할 때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뱅킹이 54%, 인슈어런스 48%, 에너지 있고 또 캐피탈 마켓이 40%, 트래블,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 리테일,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AI가 세상을 뭐 바꾸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네 가지 차트는 중국에 관련된 건데요. 중국이 진짜 심각합니다. 중국의 새로운 그 홈 프라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2014년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먼스 투 먼스 베이스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년 단위로 가격이 오른 시티가 있고 내린 시티가 있는데, 이게 총 70개인가 봐요. 근데 67개가 내렸고 3개가 올랐고, 그다음 보합인 데는 없고. 그런데 예전 그림 보면은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검은색 부분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다 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10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이 코비드 이 근처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이나의 머니마켓 레이트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레이트 컷을 안 해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는 그 리퀴디티가 워낙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리퀴디티는 계속 풀어주는데 사람들은 뭐 쓰지를 않으니까 리퀴디티가 더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레이트 컷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충분히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중국은 이자를 안 내리고 싶어서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린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내리는 것이지, 이자를 내려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내린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만든 표들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주식에 관련된 건데, 이번 주는 뭐 아시다시피 S&P 0.7 오르고 나스닥은 똑같네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스닥 100은 한 1.7 정도 올라서 약간
뭐 조금 오르락내리락은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올랐고요. 우리 주식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1%에서 1.7% 정도 올랐고, 그래서 이어 투 데이트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한 5%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미국 것들은 한 14에서 17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한 11% 정도 나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저번 주에 그래도 그런대로 그 전주에 5%나 빠져가지고 좀 올라서 8.5%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는 뭐 최근엔 좀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그래서 15.3% 이어 투 데이트. 그 다음에 중국은 좀 빠졌고, 홍콩은 보합 정도. 그리고 타이완은 계속 좋습니다. 타이완은 거의 이제 3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8만 원이면은 연초 대비 1.9% 오른 거고, 저번 주에 0.5% 올랐습니다. 제가 트레이딩한 거 좀 보여드리면요. 저 별로 안 했고요. 그냥 6월 17일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그냥 한 계약 샀다가 그냥 화요일 날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제가 한국 주식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계속 들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한 5.8% 정도 지금 올라 있는데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S&P는 제가 사놓은 게 한 3.3%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달러원은 제가 쇼 갔는데요. 1380원 정도에서 지금 1388원까지 갔으니까 한 8원 정도 손에 나서 한 250만 원 정도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들고 갈 생각이고요. 한 1370원이나 뭐 사실 60원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70원 정도 가면은 사고, 아니면은 1,400원, 1,398원, 9원 가면은 한 물타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달러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드 쪽은 지금 달러 본드는 4.25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원화 본드가 의외로 그런 대로 내려와서 10년짜리가 지금 3.25에 있거든요. 최근에 저는 달러 이자율 내리기 전에 원화 쪽은 못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집값 걱정에 복지부동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부 쪽에서 이자율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인 쪽에서 갑자기 이자율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국은행이 더 빨리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집값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쨌든 미국 이자율은 저는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채권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는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고, 뭐 금은 뭐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제가 밸런스 맞춰 보니까 밸런스는 뭐 다 잘 맞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지금 달러원 25개, 그 다음에 나스닥 2개, S&P 3개, 그리고 10년짜리 국채 3개인데요. 원금으로 보면은, 원화 원금으로 보면 달러원이 한 3억 5천, 이게 1억, 한 4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원금으로 보면 토탈 한 10억쯤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마진을 싼 거하고 보면 레버리지는 뭐 26배나 되네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현금하고 보면은 뭐 6배 정도 돼 있고, 뭐 계산은 잘 맞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날 PC 나오잖아요. 그 PC 나올 때가 중요한 것 같고, PC 나오기 전까지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지알 쪽에서는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환 쪽에서 뭐 달러에 이제 다시 160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많이 움직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 쪽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래나요? 조정이 있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외환시장 쪽이 움직임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